된 거예요? 예. 자,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정축 할 차례입니다. 정축.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조일 수도 있습니다. 정축 일조. 편관, 편제, 식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앉은 자리에 식신을 깔고 있죠. 그죠? 식신을 깔고 있는 형태입니다. 정미일주도 그렇고 정축일주도 그렇고 좀 이제 우리가 그래 얘기를 합니다. 자, 자이형상은 자, 별이다. 그죠? 그 다음에 유안이다. 어들 유자죠. 축토가 그렇다고 얘기해요. 자, 축월이 제일 추울 때죠. 우리가 동짓달이 자월에 들어가 있고, 그죠? 축월달이 뭐가 있습니까? 소환, 대한 들어가 있을 때예요. 그죠? 소환. 제일 추울 때입니다. 섭달이다. 정축, 이 정화 자체를 촉불로 가지고 고뇌 번민이다. 신세한탄이다. 이게 축토라는 거를 우리가 보통 물상으로 지하, 뭐 이런 어두운 곳,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불을 켜놨기 때문에 이걸 영구, 창장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먹과 맛, 이 정화가 이렇게 한쪽을 탁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 화기는 전부 확산, 드러남 이런 것들이니까 멋으로 얘기할 수 있죠. 맛은 조금 그러네요. 예. 엮고 깨는 역할. 축토가 어떻게 해요? 그냥 묶어놓은 겁니다. 그죠? 우리가 축에다가 축이 이제 간목이 올라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인목이 나오기 전까지 해자축에서 얼려놓은 그 핵수기를 어떻게 해요? 꽉 쥐고 있는 게 축토죠. 그래서 우리가 사만사온으로 녹였다가 얼렸다가 녹였다가 얼렸다가 하다가 열기가 이제 더 이상 잡고 있지 못할 때 빵 터뜨리면서 올라오는 게 인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잡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하고, 이걸 이제 거꾸로 뒤집어 버립니다. 동물로 해가지고 얘기할 때는 정화가 햇빛이 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밝은 상황이죠. 그리고 목학토금수할 때 화니까 낮은 거죠. 그죠? 그래서 한낮에 소 이렇게 얘기해요. 네. 물상은 이렇게 막 자유자재로 돌려서 쓰는 거예요. 자, 근면 하다. 한낮에 소, 이게 이제 일을 한참 해야 될 때잖아요. 예. 일복이 많다. 대신 또 재물에 대한 재주도, 재물을 모으는 재주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정축이 또 백호입니다. 그죠? 예. 백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육칠에 관한 우리 흉사, 그죠? 그 다음에 이 성질이 표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은요, 일지에 편관을 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편관이 굉장히 인내심인데 이게 폭발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축인호 글자들의 모양들을 전부 탕하에 같이 엮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편관은 이게 호랑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 누르는 인내심이 있는 반면, 내가 폭발할 때는 호랑이한테 보고 배운 듯이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런 형태가 있죠. 우리 백호는 우리 어떻게 그때 했습니까? 갑진에서 한 칸씩 올라가죠. 그죠? 갑진, 얼축, 그 다음에 병술, 정축, 또요 무진, 임술, 예, 대축 이런 식으로 쭉쭉 돌아가죠. 이게 앞에서부터 해도 되고 뭐 그거 해도 되는데, 임술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무진부터 나옵니다. 그죠? 원래는 무진인데 맨 마지막이 임술이죠. 그죠? 임술계가 60갑자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돌려서 해도 됩니다. 네. 백호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문제 있다 있죠. 백호는 이게 우리가 상운갑자 백호입니다. 그죠? 60갑자를 계속 돌리면 이게 180번, 그러니까 180년 돌아야 정확하게 다시 돌아오거든요. 상운갑자가.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상운갑자의 백호를 계속 쓰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무슨 갑자입니까? 하운갑자죠.
근데 그거 상관없이 그냥 사음갑자로 계속 쓰는 거예요. 네. 네. 이거는 초급 시간에 한번 얘기해 드린 것 같아요. 네. 자, 족제비다. 자, 제고기인이라고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축 자체가 제고죠. 그죠? 자, 이거를 진술충미를 우리가 여기서 이 책에서는 전부 오라천반, 오라천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술충미 자체를 우리가 묘지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그 글자가 인묘된 글자만 따로 있는 거지 진술충미 안에 있는 지장간 전체를 여기서는 전부 인묘현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예. 신비운성은 다 따로 연결되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이 정축은 그대로 재고는 맞습니다. 자, 비인은 우리가 이게 비인이 뭡니까? 양인하고 충하는 자리를 비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양강 같은 경우는 임자가 양인이니까 그죠? 오가 비인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비인을 음가는 관대지를 음인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정화는 어디서 관대입니까? 미에서 관대잖아요. 충미충하는 이거를 비인이라고 이러는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남nhân, 여연 이런 거는 빼고요. 자, 퇴신은 이게 원래 제가 좀 찾아봤는데 퇴신, 진신의 개념은 육효에서 많이 씁니다.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육효에 인목이 잡혀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게 묘로 넘어가면 오행이 똑같으니까 육친이 같죠. 그래서 인에서 묘로 가는 거를 진신이라고 하고 이 사람이 잡은 개가 묘를 잡았다고 하면 이는 퇴신이 되죠. 그죠?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로 도는 걸 보면 이제 그런 형태로 쓰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퇴신은 좀 약간 그거 해요. 그렇지 않고 명리에서 우리가 진신 퇴신은 어떻게 합니까? 진토 같은 경우는 목의 택이다. 화의 진기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인묘진에서 그죠? 묘에서 왕을 하고 그 다음에 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진은 목기의 방합의 마지막에다가 그 다음에 여름을 열잖아요. 살을 열어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화의 진기라고 하고 목의 퇴기라고 하거든요. 그럼 거꾸로 술은요. 수의 진기라고 하고 금의 퇴기라고 하죠. 그런 형태로 읽을 수 있는데 이런 기준이 이제 진기, 퇴기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기준이 다 오행에 대한 기준들이 달라지잖아요. 진토 같은 경우는 간목의 퇴기 이렇게 읽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요거는 좀 그냥 둡시다. 자, 음양차착은 저번 시간에 했죠? 그죠? 저번 시간에 이거 했습니다. 이거 빼고 이거 뺀다고 했죠? 네. 이 충하는 거 병자, 병어, 정축, 정미, 무인, 무신, 신묘, 신유, 임진, 임술, 계사, 계해가 음양차착이에요. 그죠? 이렇게 될 때 뭐 색을 밝힌다 뭐 기본적으로 그거 있었죠. 그 다음에 또요. 여기서 음양차착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였습니까? 처가가 망하고 외삼촌이 그거 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뭐 일단 그런 거 있다는 것만 아시면 뭐. 자, 그 다음에 이거 백호대살 맞고요. 곡각은 뭡니까? 기, 을, 축, 사 이런 것들. 그죠? 끝에 있는 글자들 곡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저 탕화, 그 다음에 과수건 술이다. 이게 해자축이니까 그죠? 해자축의 지나온 진술충미 술이 과숙이고 바로 앞에 있는 인신사회가 고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호라이비살, 과부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정화의 천을기는 해수, 개, 유금 그리고 이게 당사주에서 천액이라고 했죠. 공강은 신유고요. 수사, 탐문, 흥신 이런 거는 우리가 해자축 계열이 이게 전부 특히 자수, 축토 이런 것들이
어두운 것, 비밀스러운 것 이런 거 얘기하죠. 그런데다가 정화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게 암암리에 뭔가를 밝혀서 조사하는 거 이런 형태예요. 그죠? 예. 이 화계에 걸려 있는 거는 거의 활인하고 같이 연결시키면 되고요. 개인금융은 이게 사유축 계열, 그러니까 병화 정화 같은 경우는 전부 개인금융하고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 자체가 금기가 많은 사람도 전부 개인금융 이러죠. 그죠? 예. 아까 여기 또 위에 뭔가 맛이라고 그랬죠? 음식이 나오는데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 정축이 왜 맛과 음식이 나오는지 제가 그거 좀 모르겠어요. 식신이라고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그죠? 그거 말고는 없죠? 편제. 예? 편제 뭐? 아, 편제도 그런 거 맞아요. 편제 예, 뭐 맞아요. 식신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디자인은요? 디자인 식신 편제. 그거밖에 없죠? 네. 식신 정도밖에 네. 없어요. 예. 화공은 뭡니까? 화공학과? 예, 그거죠. 예. 근데 여기 갑자기 뜬금없이 화공이 나왔어요. 화공. 자, 이거 지금은 그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편제가 화공. 화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자, 염세비관은 이게 이제 정축이 우리가 이 축을 딸 진짜 아무것도 없이 꽁꽁 겨울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한낮에 소처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또 근면함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신세한탄한다는 의미들이 나옵니다. 이게 전부 염세비관, 질투, 조월이 전부 쭉 같이 히스테리까지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자, 시력하고 신장은 정화를 가지고 얘기한 거고요. 부인병, 위장은 축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예. 자, 뒤 한번 봅시다. 섣달 긴긴방 고뇌한다. 그런데 정화로 자신을 태워서 어둠을 밝힌다. 이 생과 봉사다. 별과 유한을 놓아 사리가 분명하고, 자, 인정이 많은 가운데 식신이죠. 예, 그 자체로 본주가 식신이잖아요, 그죠? 예, 인정이 많은 가운데 자신이 일처리를 주도해야 직성이 풀린다. 이거는 뭡니까? 편재성이죠. 약간 편재성이에요.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선생님들, 원국에서 있잖아요. 원국에서 비견급제가 많은 게 이 성향이 기본입니다. 내가 주도하고자 하는 거, 그죠? 예, 그런데 이게 편재 같은 경우는요, 이게 어떤 상황을 내가 장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편재 정제가, 그죠? 재성은 내가 장악을 하고 내가 부리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요건 조금 특정하게 얘기하기가 그렇죠. 자, 섣달 정화의 한계를 이 섣달 춥기 때문에 이게 뭐 그런 식으로 전부 이거 한계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게 비관, 아까 우울, 스트레스 뭐 전부 다 같이 나오는 거죠. 예. 정화는 등불로 축토 화계의 신금현침을 찾아서 녹이는, 이 축이 개신기니까 이 신금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내한테는 뭡니까? 재성이고, 그죠? 예, 재성이고 이게 내한테는 현침이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이게 꼼꼼함이 있고, 그게 수사와 봉제, 재봉 이런 것도 다 연결시키고, 칼, 날카로운 거 이런 거 다 연결시킵니다. 이거 요리까지 연결시켜놨네요. 자, 재성은 우리가 분석심리 사주에 있잖아요. 재성이 있는 사람들 공간 개념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길치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 냅이 없어도 길 잘 찾는 사람들이, 재성이 뚜렷한 사람들이 그래요. 예, 그거와 같이 연결시켜서 보세요. 이게 분석심리예요. 예, 공간 구조가 좋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뭘 잘하는가 하면 도형 있잖아요. 도형. 모양을 가지고 이거 하는 수학에서 그 물건 배치를 편제격 맞아요. 시키면은 장사가 잘 된다. 재성이 잘해요. 예. 예, 맞아요. 자, 근데 대낮에 속이 때문에, 그죠? 근면성실한데 이게 백호와 탕화가 같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격 기복이 심하다. 표독한 면이 있다. 이거는 편관하고 현침도 같이 들어갑니다. 예, 현침도 같이 있을 거고요. 질투심과 자존심이 대단히 강하다. 질투는 뭘까요?
자존심은 뭘까요? 자존심은 원래 비급인데, 그죠? 급제 비견인데, 이게 특별하게 자존심이 강하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있잖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폭발성이죠. 탕화에서 나오는 염세, 비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 이걸 자존심하고 연결시키기는 조금 저는 자존심에 상처를 많이 받는다. 그럴 수는 있죠. 예, 예, 그럴 수는 있어요. 예, 그런 좀 이거는 조금 우리가 자존심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지장간에 멀른 사람들인가 하면 급제를 넣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예, 앉으려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는 한번 붙어보자는 성향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용을 하죠. 그게 우리가 개축일주들이 관대지를 갖고 있고 안에 비견을 넣고 있는데 이게 본주가 편관이잖아요. 참고 있다가 이게 축인호가 폭발할 때 이게 세게 나오는 거예요. 관대지고. 그래서 개축일주 잘못 건드리지 마라 하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형태하고 설명을 같이 엮을 수 있습니다. 예. 신앙심, 이거는 우리가 그 진술충미 화계는 거의 다 그냥 같이 이거 활인 종교 신앙은요 거의 그냥 여기 그냥 기본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축토의 필터 작용, 이 축은 우리가 자축으로 엮이는데 제가 축진파가 뭐라고 당뇨라 그랬잖아요. 이게 축이 글자 그대로 우리가 해자축으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수의 공간 안에 있는 토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얘는 어디로 갑니까? 사유축으로 가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안반수하는 것들을 이런 거예요. 백반석, 백반석에 걸러 나오는 물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축을 얘기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가 우리 일찍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역 같은 논리들을 많이 가져가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자연 치유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독일은 이 4대강처럼 독일도 했거든요. 독일은 그 강 옆에다가 전부 지수장을 만들어 갖고 지수장으로서는 그 저수지 밑에는요 전부 화강암하고 맥반석을 다 넣어놨대요. 네. 금생수. 예. 금생수하고 이게 필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무슨 유명한 이쪽 관련 교수가 나와가지고 독일에 견학 가서 본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필터다. 예. 축토 모양이 이거는 거물 망 모양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호불호가 분명한 가운데 한번 틀어지면 결코 원상 회복이 쉽지 않은 까다로운 유형이다. 원래 묘지를 깔고 있으면 풍격이 좀 그럴 것 같아요. 묘지요? 예. 그런가요?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 예, 뭐 묘지가 예. 식신묘지니까. 그런가요? 예. 예, 식신묘지고 이게 또 그건 묘지죠. 재성묘지죠. 예, 재성묘지. 예. 안에 편관을 넣어놓고 있고. 비견묘지도. 자, 호불호가 분명하다.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 호케의 묘는 이게 이 저 재성의 묘지입니다, 그죠? 예. 인정스럽고 원만한 듯해도 어쩌다가 장관 현침이 작용한 아까 이거 현침 얘기를 계속했죠. 표독한 거, 스트레스 이런 거 전부 다 그쪽하고 연결시킨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편관은 개축이기 때문에 그죠? 그 지장간 안에 떠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자묘 공이고 그죠? 이게 부성인묘는 아닙니다. 예. 우리가 부성인묘라고 얘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겁니까? 부성인묘가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기미일주, 그죠? 기미일주가 부성인묘죠. 그죠? 병진일주, 그죠? 한번 볼까요? 좀 뭐. 자, 갑에는 이게 갑술이 되면 부성인묘가 되죠. 신금이 들어가 인묘하잖아요, 그죠? 아, 예, 착각. 완전 미스입니다. 무술이죠. 얼목이죠. 무술이 얼묘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우리 갑은 뭐가 들어갑니까? 경금하고 신금이 들어가는데, 그죠? 경금은 축이고 신금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진이죠. 그죠? 갑진이죠. 을은요, 경금하고 신금이니까 얼축이잖아요. 이게 무성인묘잖아요. 병화는요, 병진이고요.
정화는요? 정미죠. 그죠? 무토는요? 무술입니다. 그죠? 기미고요. 경술이고요. 신축이고요. 임술이고 개축이죠. 이게 전부 부성인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육친이 인묘 들어가 있는 걸 가지고 부성인묘라고 얘기를 하죠. 관성이죠, 관성. 아, 예. 관성이면. 관성, 네. 관성이묘니까 네. 이제 이 지금 여기서 네. 부성이라고 해놨으니까 네. 이 남편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럼 부성이면은 기본적으로 관성도 좀 약하려나요? 예? 관성이 조금 약하려나요? 아. 직업성이. 그 부분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드러나 있으면 달라지죠. 아, 드러나. 정관으로 이것만 가지고는 얘기하기가 그런데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관이 안에 인묘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여기서 선생님 근데 우리 관의 그 동태도 항상 이거 12운성은 음양의 포태를 다 따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무술을 갖고 예를 들면 갑하고 을이 받는 게 다르잖아요. 을은 인묘하고 있고 얘는 양재드가 있잖아요. 양재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또 관이 예를 들어서 갑을이 예를 들어 나와 여기 지금 모양은 이건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는 통근을 못하죠. 예, 못하죠. 예, 음강 같은 경우는 전부 통근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이것도 통근 못하네요. 자, 이런 거 양간이 들어가 있는 거는 이거는 정을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이거는 간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이런 거는 약하다고 말 못하죠. 아, 예, 근데 통근돼 있을 경우에 예. 근데 기본적으로 묘지에 들어가 있으면 선생님 말 맞다나 드러내 놓은 직장이 아니다 이런 예. 형태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인성도 그렇고 관성도 그렇고 재성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생, 로강, 관대, 욕지 정도까지 그러니까 생, 욕, 대, 록, 왕까지가 이게 힘이 있다 그러거든요. 새 안 돼요? 새도 새까지도 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로강에 들어있는 경우에 이 남편이 힘이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무인일주 여자다 이러면 여기 로강에 들어갔잖아요. 기묘일주도 그런 식으로 로강에 관이 로강에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직업성이나 이런 것들을 나쁘게 얘기 안 하겠죠. 예. 그때 예. 중기에 들어있는 거, 묘지에 들어있는 거는 묘지라고 인묘라고 하니까 예. 아니 분기나 여기에 들어있는 거 그거는 인묘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 진술 충미에 들어가 있는 지장간 전체를 인묘했다 하면 안 됩니다. 그 논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진토 안에 을대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임수가 개수의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묘고 이 무토는요? 아니죠. 무토는 뭡니까? 관대지. 관대지. 인묘가 아니죠. 무토는 관대예요. 아시겠죠? 을진도 관대. 얘도 관대. 그것도 묘지면 묘지고 의나 무토가 묘지면 중기만 묘지로 가는 중기만 묘지죠. 그 11운성을 네. 그대로 읽어줘야 돼요. 중기만 12운성을. 네. 12운성 자체를 그대로 읽어줘야지 진술충미가 전부 다 화계잖아요. 이걸 월화천반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월살도 되고 화계살도 되고 청살도 되고 반환살도 되는데 화계가 됐을 때 묘지인 거예요. 묘지. 화계에 해당될 때가. 그러면 이 묘지는 진토에 들어가 진이 만약에 묘지라고 하면 이 진토는 임수의 묘지지 양간인 경우에는 개수도 포함합니다. 왜? 형태를 바꿔서 들어가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토 같은 경우는 간목의 묘지죠. 을목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개수의 묘지지만 임수가 들어가 있다 안 하거든요. 미토 안에 이 개수는 모양도 없잖아요. 정을기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은간의 묘지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임수가 들어가 있다 안 하잖아요.
양은 음을 같이 포함해서 묘지를 읽어주는데 음은 그렇게 안 읽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아까 진술충리가 월화천반이기 때문에 이게 12운성으로 따지면 묘지도 되고 관대지도 되고 양지도 되고 쇠지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어떤 상태에서 이게 묘지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특정한 오행의 묘지지 그 진술충리 안에 있는 지장간 전체가 묘지다 이러면 안 돼요. 중기. 그건 명확하게 틀린 거예요. 지금 여기가 명확하게 틀려 있는 거예요. 이 책이. 그래서 축토의 축은 뭐의 묘지입니까? 경금과 정화와 기토의 묘지인데 개수가 들어있는 걸 가지고 정축 이러면 아 개수는 정화의 편관이기 때문에 부성이 임묘했다 이렇게 읽고 있거든요. 틀린 거예요. 100% 틀린 거예요. 이건 뭐 명확하게 틀린 겁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남편이 생사일타 환인업 종사하면 생리사별에 면한돼 있는데 이게 편관이 지금 여기 우리가 개축으로 이렇게 정축일주잖아요, 그죠? 정축일주인데 이 개수가 어디에 앉은 겁니까? 관대지에 앉았죠. 관대지에 앉아 있고 임수는요. 임수는 여기 양지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제가 그 인종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정축일주는 남편의 분을 읽을 때 이게 개축으로 읽어가지고 관대, 임축으로 읽어가지고 새. 임축은 새지. 임축은 새, 관대와 새로 읽어가지고 고기에 관한 모양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 정축은요 그 자체로 묘죠. 예. 그러면 이거는 비활동성인 묘지는 안 보이는 곳이죠. 음지죠. 비활동적인 곳에서 관대지 이러면 뭐 정보기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옛날에 뭐 남영동에서 근무하는 분 뭐 이렇게도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편관이 지금 임묘되어 있기 때문에 생사여탈이나 뭐 이런 걸로 그 대체를 하면 된다는 말은 틀린 거예요. 그죠? 우리 배우자의 분을 읽을 때는 뭐라고요? 인종해서 읽으라고 했죠. 그 형태로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이 쭉 다 틀린 거죠. 예. 그래서 여명이 집안의 주도권을 진다. 이 남편이 광고에 있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죠. 예. 보세요. 그렇게 딱 뒤집어 놓고 뭐라 합니까? 남명은 공직과 인연이 강해도 이게 뭐 때문에요? 관대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기운이 쇠락하여 이거 뭡니까? 쇠지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실비운성을 읽는 방법은 인종으로 해갖고 음양을 구분해서 읽어야 돼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양간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 진토에 예를 들어서 이게 병진일주다. 그러면 남편이 임묘했기 때문에 이 여자 병진일주 여자는 남편이 임묘해갖고 항상 죽어갖고 있는 아니거든요. 개수가 있잖아요. 이 두 개를 다 같이 읽어야죠. 내가 어떤 걸 쓰느냐 모양이 달라지죠. 네.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정관을 가지고 읽고 그죠? 기본적으로 정관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정관을 넣어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동태를 읽어줘야지 이게 임묘지다. 음양을 구분 안 하고 전부 수 해가지고 여기 임묘했다. 그러면 끝. 예를 들어서 무진일주는 그러면 수가 임묘해버리기 때문에 진운에 만났다고 하면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돈이 완전히 안에 들어가 버렸다. 예를 들어 절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금일주가 목이 재성인데 그죠? 신이나 유년을 만나면 이 목은 전부 절태잖아요. 뽕포대 양포대를 구분 안 하는 쪽 입장에서는 또 어떤 면에서 또 이게 목이라고 하면 해 오면 이거는 생과 사를 갖고 얘기하잖아요. 이 생사일 때 완전히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이 목이 오에서 사하잖아요. 그죠? 이 간목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금일주나 신금일주는 이 재성은 온년이 들어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안 돼. 다 죽어버린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한쪽은 편재성은 죽지만 꾸준한 고정적인 수입은 정제는 다시 생에서 올라오거든요. 이게 음양은 항상 이렇게 그 차는 곳이 있으면 비오는 쪽이 있고 그런 형태를 읽어줘야 돼요. 이 음양이 기본인데 이 음양은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처럼 같이 읽어줘야 돼요.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갖고 목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는 옛날에 어떨 때? 왕상 휴수사 할 때 사시로 기운을 읽을 때 그랬다니까요. 이게 지금 맥락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음양은. 그 실명순도 이런 차원에서 더 발전돼 나온 거죠. 옛날에는 이거 그대로 읽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내가 사시의 기운을 읽을 때는 예. 그냥 목화 토금수를 읽었죠. 예. 그거예요, 그거. 그게 월율분, 월율분야고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왕상휴수사. 예. 이 책에서는 앞에서부터 쭉